제 나이 60에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 나이 64이니 올해로 4년째 만나고 있네요. 이 나이에 손주까지 본 제가 연애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그러대요. 나이 먹으면 내 몸 하나도 귀찮은데 뭐하러 혹 하나 더 붙이냐고요. 그런데 연애라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지만 하면 좋고, 내 옆에 사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사람이 있으니 훨씬 더 살맛 나는 것, 그것이 연애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을 처음 만난 것은 4년 전, 복지관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위한 단체 미팅이 진행될 때였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반찬 가게를 하는데 매일 반찬 만들어 팔고 주문 들어온 김치 만들어 파느라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정 여동생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단체 미팅 신청서에 제 이름을 올려놓고는 단체 미팅이 열리기 일주일 전에 와서 단체 미팅 신청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너는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해?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딨어? 언니가 시간이 왜 없어? 반찬 가게 하루 문 닫으면 되지. 언제까지 혼자 반찬 가게만 하고 살 거야? 기회 있을 때 이런 데도 나가보고 하는 거지. 그런데 나가서 뭐 할 거야? 그럴 시간 있으면 우리 손주 얼굴이나 한 번 더 보러 가지. 아이고, 언니, 누가 반겨? 언니가 손주 보러 가면 아들이 반겨, 며느리가 반겨. 애들 표는 안 내도 찾아가는 거 안 좋아해. 어딜 가나 지들끼리 있고 싶어 하지. 눈 딱 감고 그냥 한번 나가. 누가 알아? 나갔다가 진짜로 인연이라도 만날지? 누가 열려면 세워줄 것도 아니고 수절은 그만하면 됐어. 단체 미팅에 등록했다고 통보한 다음 날부터 동생은 반찬 가게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렸습니다. 하루는 와서 얼굴에 바르는 팩을 한 보따리 주고 가고, 또 다음 날은 왔다가 미용실에 예약 잡아놨으니 가서 머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와서 남자 앞에서 무슨 말 해야 될지 연습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참 실없다 싶으면서도 동생이 그러는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언니가 마음에 걸려서 저러는가 보다 싶어 고마웠지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고마운 것이고, 단체 미팅인지 뭔지에 나가는 것은 영 어색하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미팅 당일날 안 가고 가게에서 미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언니, 이러는 거 아니야? 복지관에서 남자 여자 짝 맞춰서 신청서 받았는데 언니가 빠져버리면 남자 한 명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어서 나와. 지금 가도 늦었어. 동생은 미적거리고 있는 제 손을 끌고 가서 복지관 단체 미팅 장소에 저를 밀어넣었고, 저는 반강제로 단체 미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선 보는 자리는 아가씨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늦게 들어가니 남은 짝이 있다며 짝을 지어주었고, 상대방 남자분이 뭐라고 질문할 때마다 대답을 하기는 했는데 너무 어색해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더라고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서로 마음에 들면 연락처를 주고받아도 된다고 했는데, 연락처고 뭐고 저는 마치자마자 도망치듯이 와버렸지요. 그렇게 저는 그날 일은 싹 잊고 평소처럼 반찬이나 만들면서 지내고 있는데, 한 보름쯤 지났을까? 가게 문 닫으려는데 한 아저씨가 반찬 사러 왔다면서 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그 아저씨를 본 순간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단체 미팅 때 제 짝이 되었던 그 아저씨더라고요. 손님이 왔으면 어서 오세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도 않고 멀뚱멀뚱 그 아저씨를 쳐다만 보고 있으니 아저씨가 먼저 말을 건네더라고요. 반찬 많이 팔았습니까? 반찬 좀 사러 왔어요. 매일 혼자 밥 먹어서 그런지 입맛도 없고 내가 만드는 반찬은 맛도 없고 해서 이 집 단골하려고요. 예, 어서 오세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그때 반찬 가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반찬 가게 하는데 알아보니 이 집 한 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찾아와 봤는데 이 집이 맞네요. 그날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반찬 가게를 한다는 말을 했던 모양이 돼요. 일부러 찾아와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이미 만들어 온 반찬이 거의 다 팔려서 김치랑 멸치볶음 이런 거밖에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김치는 며느리가 담가준 게 있고 멸치는 딱딱해서 잘 안 먹는데 그러면 내일 다시 오는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그러는 게 낫겠습니다. 좀 일찍 오시면 종류도 많아서 입맛에 맞는 거 고를 수 있습니다. 오늘 반찬 사다가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오늘 뭐 하고 먹어야 되나? 밥은 먹어야겠고 반찬은 없고 혼자 식당 가서 밥 먹는 것은 처량해 보여서 딱 질색인데 수님 씨는 밥 먹었습니까? 안 먹었으면 저녁이나 함께 하시면 어떠실는지. 어쩌지요? 저는 일찌감치 저녁을 먹었는데. 그러시구나. 벌써 저녁을 드셨구나. 그러면 저 혹시 저녁 드셨으면 막걸리 한 잔 하시는 것은 어떠실는지. 제가 술을 못합니다.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김치 색깔이 돼가지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아, 술을 전혀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술은 과하지만 않으면 참 좋은 것인데. 가만 보니 그 아저씨는 반찬 사러 온 게 아니라 데이트 신청을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술을 못 마신다 하니 차를 마시자 하고 내일 김치 예약한 손님이 있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겉절이 김치 담가야 된다고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고 하니 표정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실망해서 돌아가는 거 보니 조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그 다음부터 하루도 안 빠지고 반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밥 한 끼 하겠느냐, 차 한 잔 하겠느냐 했지만 선뜻 응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서로 알고 지낸다 한들 뭐 하겠나, 이 나이에 결혼을 하겠나, 만나다가 헤어지기를 하겠나.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식들도 알게 될 텐데 애들은 또 뭐라고 할지. 생각해보니 산 넘어 산이라 일단 만나보자는 생각보다는 관두자는 마음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을 막지는 않았지만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했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올 때 커피도 사오고 음료수도 사와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자꾸 찾아오는 것이 영 이상했는데 사람 안면 트는 것이 뭔지 매일같이 얼굴을 보니 하루라도 안 보면 그날이 더 이상할 정도였지요. 그렇게 그 아저씨가 반찬 가게를 들락거린 지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몸이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김치 주문이 많아서 평소보다 일이 좀 많긴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피곤한 적은 없었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모양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평소보다 일찍
반찬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는 입안에 종기가 자꾸 나고 목까지 아파왔습니다. 제가 약 먹은 병아리처럼 힘없이 있으니 그 사람이 절 보고 놀라서 묻더라고요. 스님씨,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디 아픕니까? 어디 특별히 아픈 건 아닌데 요즘 몸이 좀 많이 피곤하네요. 목 감기가 왔는지 목도 아프고요. 병원은 가봤습니까?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이러고 있으면 어쩝니까? 이러지 말고 병원에 가봅시다. 아픈데도 참고 있는 것은 미련한 짓이에요. 아니에요. 입 깎아가지고 무슨 병원이요. 한평생 병원 안 가고도 잘 살았습니다. 집에 가서 약 하나를 먹고 푹 자면 괜찮을 거예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언성을 높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큰 병이면 어떡할 겁니까? 스님씨가 의사도 아닌데 무슨 병인지 어떻게 알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미련하게 견디고 있어요? 내 안사람이 그렇게 죽었어요. 둘 다 어찌나 미련했는지 사람이 아프다 하는데 병원 가볼 생각은 않고 배 아프다 하면 진통제 사다 주고 위 아프다 하면 위장약 사다 주고 나중에 견디다 못해서 병원에 가보니 암이 온몸으로 번졌대요. 손도 못 써보고 보냈습니다. 그때 많은 나이도 아니었어요. 겨우 40대 초반이었어요. 안사람을 그렇게 보내보니 내가 얼마나 미련했는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를 했지만 죽고 나서 그래봐야 무슨 소용이에요. 스님씨, 그러는 거 아닙니다. 같이 병원에 가봅시다. 혼자 가기 무서우면 내가 같이 갈게요. 뭐든지 초반에 잡아야지 미루다가 큰일 나요. 아저씨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눈가가 촉촉해져 있더라고요. 내가 아프든 말든 이 사람이 무슨 상관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애를 태우나. 우리 집에 매일같이 찾아와도 크게 반겨준 적도 없는데 매일같이 나를 찾아와서 내 상태를 살피고 나를 걱정해주나.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고마워서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아이고, 스님씨 왜 울어요? 내가 괜히 겁을 줬나? 내가 미안해요. 내가 괜히 소리를 질러가지고. 아이고, 이걸 어쩌나. 울지 말아요, 스님씨. 내가 미안해요. 내가 나빴어요. 괜찮아요. 울지 말아요.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여자 울리는 남자가 제일 나쁜 놈인데 내가 우리 스님씨를 울렸네. 아저씨가 저를 애달래듯 달래주는데 마음이 싸르르 녹아내렸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애들 혼자 키우고 가장으로 살면서 늘 강해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이 사람 앞에서는 투정 부리듯이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이왕 흘린 눈물 속 시원하게나 울어보자 싶어서 저는 그냥 그 앞에서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멀찍이서 바라만 보던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서 손수건을 건네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었습니다. 우리 스님씨가 아주 강한 여성인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 애기네, 애기야. 그래요. 실컷 울어요.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지. 다음날 그 사람은 차를 가지고 반찬가게로 왔고 저는 그 차를 타고 같이 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CT를 찍어보자고 해서 찍었는데 갑상선에 혹이 보인다고 하더군요. 무록일 수도 있지만 암일 수도 있으니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조직 검사를 해보라고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에서 검사해본 결과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 암은 착한 암이고 수술해서 2cm 정도 되는 혹을 떼내면 된다고 했지만 평생 감기도 잘 안 걸리던 제가 암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혹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몸 밖에 조그만 돌기 같은 거 생기면 싹 잘라내고 치료받으면 되겠지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몸 안에 있다 뿐이지 잘라내고 치료받는 것은 똑같아요. 의사가 수술하자 하는 데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수술하자는 거예요. 다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수술합시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면 이제 반찬 가게는 그만하고 나하고 놀러 다닙시다. 수님 씨도 이날 이때껏 자식들 그만큼 키워놓고 돈 벌었으면 수님 씨 책임 다 했고 나도 한평생 공무원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연금 나오니 나도 먹고 살만 합니다. 치료 잘 받고 남은 인생은 좀 즐기면서 살아요. 더 나이 들면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까지 명절 빼놓고 일을 쉬어본 적도 없고 남들 가는 꽃 구경, 단풍 구경 한번 못 가봤습니다. 매일 반찬 만들고 김치 담그며 열무김치 주문이 들어오면 여름이구나, 김장김치 주문이 들어오면 겨울이구나 했는데 그 사람 얘기 듣고 있으니 나도 한번 놀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칠 후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다.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이제 반찬 가게를 정리하려고 한다. 얘기를 했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몸은 좀 괜찮냐, 지금까지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셔도 된다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돈 얘기 먼저 하더라고요. 엄마, 반찬 가게 안 하면 앞으로 뭘로 돈 벌어요? 수술하더라도 반찬 가게는 계속 하셔야지. 그래요. 어머니 반찬 가게는 그냥 계속 하세요.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쉬면 우울증 온대요. 그렇게 주문도 많고 장사도 잘 되는데 반찬 가게를 왜 쉬어요? 너무 아깝잖아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겼을지도 모르는데 몸이 아픈 와중에 자식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으니 참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희 의견은 잘 알았고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더니 작은 아들놈이 그러대요. 엄마 일이라고 해서 엄마 혼자 결정할 건 아니지. 엄마가 돈 안 벌고 집에 있으면 그 피해가 다 우리한테 오는데 어떻게 그게 엄마 일이에요? 엄마 일하시고 안 하시고는 엄마가 결정하시는 건데 우리한테 용돈 달라는 말은 마세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자식들은 제가 지들한테 손이라도 벌릴까봐 걱정이었습니다. 제가 이날 이때껏 잠도 줄이고 씀씀이도 줄여가며 지놈들 뒷바라지하고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는데 내가 지들 돌봐줄 때나 부모지 나이 들고 아프니 귀찮은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수술한다고만 했지만 더 이상은 말해주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동생한테 연락해서 병원에 같이 가자 했고 병원에 도착하니 그 사람도 병원에 와 있었습니다. 언니, 이 신사분은 누구야? 언니 아는 분이야? 응. 그때 복지관 미팅에서 만났던 분. 뭐? 복지관 미팅? 그때가 벌써 몇 개월 전인데 그럼 그때부터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는 아무도 마음에 드는 사람 없다고 하더니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허든 멀쩡하고 멋진 신사분을 만나고 있었어? 우리 언니 은근히 앙큼한 데가 있네. 언니, 그냥 있으면 어떡해? 서로 소개시켜줘야지. 처음 뵙겠습니다.
최희석입니다. 제가 스님씨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씨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병원에서 남사스러운 줄도 모르고 호들갑을 떨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우리 스님씨래. 어머, 언니, 이 신사분 너무 달달하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언니 하나뿐인 동생 순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언니 좋아하세요? 얘가 뭐라는 거야? 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몇 개월 따라다녔으면 심심해서 따라다닐 건 아닐 거잖아. 우리 언니 많이 좋아하시죠?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내 심장이 다 떨려. 언니, 들었지? 이 신사분이 언니 사랑하신대. 어머, 우리 언니 어쩌면 좋아? 아유, 언니 부러워. 김서방도 이렇게 애정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인간은 무뚝뚝해가지고 멋대가리가 없어. 뭐 어쨌든 나중에 언니 태어나면 저한테 밥 한 끼 사셔야겠어요. 제가 언니 복지관 미팅에 밀어넣었어요. 아이고 그러시구나. 어쩐지 스님씨 스스로는 올 사람 같지 않다 했는데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있었네요. 밥 한 끼가 아니라 평생 밥 사달라고 하실 때마다 사드릴게요. 스님씨가 저를 받아만 주신다면. 어머 세상에, 우리 언니 20년 독수 공방하더니 뒤늦게 복 터졌다. 언니, 이 신사분 너무 괜찮으시다. 언니 잘해봐. 동생이 호들갑 떠는 걸 보니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동생과 그 사람 덕에 큰 수술을 앞두고도 두려움 없이 기분 좋게 수술실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장장 6시간에 걸쳐 진행된 수술은 무사히 끝이 났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정신을 차려보니 동생은 집에 먼저 들어갔고 그 사람이 제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님씨, 이제 정신이 들어요? 아휴, 우리 스님씨 고생했네요. 내가 스님씨 수술하는 동안 수술실 앞에서 꼼짝도 않고 수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스님씨 힘들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수술은 엄청 잘 끝났대요. 이제 회복만 하면 된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다행인지. 스님씨, 이제는 아무데도 아프지 말아요. 어서 회복해서 우리 좋은 데 구경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갑시다. 우리 스님씨 수술 잘 견뎌내서 진짜로 장합니다. 스님씨 고마워요. 다 고마워요. 그 사람은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침 일찍 왔다가 밤 늦게 돌아갔지요. 옆에서 같은 병실 쓰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아저씨가 참 다정하고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진심이라고요. 저보고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대요. 그렇게 주구장창 찾아오는 그 사람을 한 6개월 넘게 지켜보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참 흔치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생 말처럼 뒤늦게 이게 무슨 복인가 싶기도 했지요. 수술하는 동안 자식들한테 수술한다는 거 알리지도 않았지만 자식들도 언제 수술하냐, 병원 간 후에 어떻게 됐냐, 전화 한 통 하는 자식 없더라고요. 안부라도 물으면 도와달라고 발목 붙잡을까 봐 그러는 것인지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이라도 남이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 오면 받고 안 오면 말지 싶었습니다.
몸 한 번 크게 아프고 나니 일이고 뭐고 내 몸부터 챙기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반찬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니 우리 김치 맛있다고 사간 단골 손님들이 왜 반찬 가게 문 닫느냐고 연락이 계속 오더라고요. 다른 반찬은 안 하셔도 김치는 좀 만들어 파시라고, 이 집 김치 먹다가 다른 집 김치 못 먹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까 하다가 선주문 주시면 김치만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기로 했습니다. 반찬 가게 할 때도 반찬보다는 김치가 돈이 됐는데 김치 미리 주문받아서 만들어 드리니 재고도 안 남고 가게를 안 지켜도 되니 시간도 자유롭고 반찬 가게 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낫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일을 다시 시작하자 장 보고 배달하는 일은 우리 최희석 아저씨가 돕겠다며 나섰습니다.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김치 주문이 들어오면 같이 김치거리를 사러 갔다가 김치도 담고 배달도 같이 하고 한가할 때는 둘이 여기저기 놀러 다닙니다. 얼마 전 둘이 바다에 놀러 갔을 때 손잡고 바닷가를 걸으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요즘처럼 이렇게 많이 웃고 이렇게 하루하루 즐거웠던 때가 또 있었나 싶습니다. 먼저 간 안사람하고 살 때도 서로 나빴던 것은 아니지만 그때는 왜 그런지 참 걱정거리가 많았습니다. 돈 버는 걱정, 자식들 걱정, 앞으로 살아갈 걱정. 안사람이 떠나고 난 후에는 걱정할 시간도 없이 바빴고요.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참 인생 허무하겠다 했는데 살아보니 인생 60부터라는 말이 딱 맞는 말인가 봅니다. 60 넘어서니 사는데도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도 여유가 생기고 일이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되니 말입니다. 스님 씨가 늦게 복지관 미팅 장소에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생각 하셨는데요? 저 사람이 내 짝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스님 씨는 앞으로 계속 만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낯설지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게 인연인가 보다 싶네요. 그러고 보면 인연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내 노년의 인연은 아저씨인가 봅니다. 내 반찬 가게에 찾아와줘서 고맙고 내가 반갑지 않게 대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와줘서 고맙고 나를 병원에 데려가줘서 고마워요. 그러고 보니 나는 아저씨한테 받은 것만 있고 준 게 별로 없네요. 사람이 그러면 못 쓰는 건데. 그리 고마우면 내 부탁 한 가지만 들어줘요. 부탁이요? 뭔데요? 제가 들어드릴 수 있는 거면 들어드려야지요. 저번부터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보고 이제 아저씨 하지 말고 여보하고 불러줘요. 꼭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어야 여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먼저 간 안사람하고도 경식이 엄마, 경식이 아버지 하고 불렀지 여보 하고 불러본 적은 없어요. 친구들 부부가 서로 여보 당신 부르는 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러니 스님 씨가 나한테 여보 하고 불러주면 내가 오늘 날아갈 것 같은데. 여보 소리는 저도 평생 안 해본 거라 그게 참 낯간지럽고 입 밖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뭐라고 이 나이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냐 싶대요. 그래서 눈 딱 감고 여보 하고 불렀지요. 그랬더니 세상에 이 사람이 애처럼 팔짝 뛰며 좋아하면서 사람들 있는 데서 내 얼굴을 잡고서는
아이고, 우리 스님씨 예쁘기도 하지. 얼굴에다가 뽀뽀를 하는 겁니다. 어디서 누군가 이 모습을 봤는지 아저씨 박력 있다. 멋있다. 두 분 엄청 잘 어울립니다. 하면서 응원을 해주더라고요. 참 살다 살다 별일이 다 있다 싶기는 했지만 그렇게 사는 하루하루가 참 재미있고 즐겁더라고요. 인생 뭐 별거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즐겁게 살면 그것이 최고인 것이지요. 이번 주에는 김치 주문 들어온 거 같이 만들고 주말에는 오랜만에 극장 구경 가자고 예매해놨습니다. 언젠가 두 사람 다 나이 들고 힘들 때가 있겠지요. 하지만 그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면서 재미있게 살아가렵니다.